자, 봅시다. 두둥. 짠. 오! 동현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사운드 체크.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갑니다. 세 명이나 들어왔어. 한결스 여기 있잖아. 이거 누구예요? 한결스는? 진짜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사이버 한결 아니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사이버 상에도 있고, 평행우주 한결이 아니에요, 그건? 좋아요. 자, 봅시다. 아이고, 뭐냐면, 저번 1차 고사는 뭐 이렇게 뭐 오비탈도 나왔고, 뭐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도 나왔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고전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고전 화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상태들. 그래서 이제 기체, 고체, 액체 뭐 이런 상태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용액 파트가 있는데 용액 파트는 먼저 했죠, 그렇죠? 먼저 해서 뭐 이건 저번 시험 보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이 평형인데 이 평형도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3년기를 배우는데 3년기를 또 먼저 했죠.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런 거 앞에 먼저 했어야 할 기체, 고체, 액체 부분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3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보통 많이 하는 게 침전 평형이라고 있거든요. 왜 앙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앙금과 관련된 화학 반응 이것도 이제 특히나 경남과학고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요 파트가 남아 있고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전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왜 뭐 산화전극, 환원전극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뭐 저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화학책을 지으면 이런 순서들로 짓거든요.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는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얘기 다음에 뭐 앙금 했다가 전기화학 했다가 반응 속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체, 액체, 고체 중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바로 요 기체. 이거부터 내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기체와 관련해선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상기체라는 개념 중 그 이상기체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방정식이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PV는 nRT. 요 수식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풀이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식이야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서 뭐 꼬치꼬치 처음부터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저 PV는 nRT 저 수식을 알고 있다라고 치고 이제 나와 있는 몇몇 문제들을 가지고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그 우리 교재 5페이지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찾았어요? 교재 5페이지를 펴면 연습 문제 3번 보이죠? 이 문제는 그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은근히 살짝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매콤한 정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한 방이 있는 문제라서 요걸 토대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5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 이어서 요거 되겠어요. 요거. 자, 이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이제 구성은 뭐냐? 자,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에 대한 거냐면 기체 상태 X와 기체 상태 Y에 대한 실험 데이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자, at T 켈빈.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실험가는 등온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죠. 그 등온 조건에서 이 기체 X와 기체 Y에 대해 그 녀석의 질량, 보이시죠? 질량. 그 질량에 따른 Y축은 압력 부피의 곱의 결과물. 그거를 지금
Y축과 X축에 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X는 3,4, Y는 4,3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난데없이 여기에서 나 데이터는 갑자기 1기압이라고 하는 등압 조건에서 역시나 온도 조건에 따른 밀도 보이시죠? 그걸 지금 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난데없이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 X하고 Y와 기억 니은을 매칭시키라 이런 뜻인 거예요. 즉 X하고 Y하고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집합이긴 한데 이때 X가 기억이겠느냐 니은이겠느냐 그걸 매칭시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X, Y하고 기억 니은을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수들 있죠. A가 됐건 B가 됐건 요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요 값이 얼마냐 최종적으로 요걸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저 가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Y축에 대한 분석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압력,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을 요런 기호 표시로 보통 뭐로 표현해요? P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압력을 영어로 프레셔라고 하니까. 부피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볼륨이라고 하니까 V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걸 Y축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PV는 바로 뭐죠? nRT.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PV가 의미하는 게 바로 nRT. 그것으로 지금 치환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우선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PV는 nRT 이 관계인데 문제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저 그래프에서 Y축에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PV의 곱이 Y축에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RT 관계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 그 다음 뭘 해볼 수가 있느냐. 자, n이라고 쓴 이 녀석의 물리량의 뜻이 뭐예요? 바로 해당 기체 성분의 몰수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몰수를 뭐분의 뭐로 표현할 수 있죠? 몰수는? 요렇게 양론, 기본 화학 양론에 따라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이때 잘 보시면 위의 M과 아래 M이 뭐냐? 바로 위의 M은 질량이고 아래 M은 몰 질량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PV는 M분의 MRT 이런 꼴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표기를 하면 PV는 M분의 RT 곱하기 M.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그럼 이때 문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만큼을 Y축에 도시하고 얘가 지금 질량인데 질량을 X축에 도시를 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하필 가는 온도가 뭐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 성분 중에서 온도는 고정되는 거고요. R은 뭐예요? 기체 상수죠. 기체 상수도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온도도 고정돼 있고 기체 상수도 고정돼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녀석의 몰 질량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고 있겠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윤성 알겠니?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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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이때 여기서 x축하고 y축은 여기 잘 보세요. y 절편이 없죠. y 절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그래프는 이런 거라고 눈치채야죠. 어떤 거? 실제로 이 직선을 연결을 하면 요렇게 어디를 통과하는 원점. 얘도 요렇게 어디를 통과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비례 직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가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 요거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3w분의 4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를 여기에 있는 요 x 자 요거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3w분의 4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y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울기를 구해주면 얘는 4w분의 3이 되겠죠. 되십니까? 아이고 좋아 좋아.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놈의 기울기가 이거고 이놈의 기울기가 이거니까 당연히 어떤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뭐 나눠도 똑같아지겠지. 알겠죠? 자, 어차피 여기에 있는 W라는 비례상수 어떻게 돼요? 같죠. 그죠? 그리고 RT 온도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등온이니까 같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Y라는 녀석과 X라는 녀석의 몰 질량 혹은 분자량비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이거 계산하면 9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들 여기에 있는 요 그림 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저기에 있는 Y와 X 요 둘의 몰 질량 그 비가 요거다를 얘기하는 게 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를 얻어냈으면 사실 뭐 이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건 끝난 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와 이제 누구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교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요 가에 대한 정보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자 이게 준다. 줄게요. 이제 준다. 지우사. 자, 그 다음 이제 요 나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저 나 분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체의 밀도와 몰 질량 사이의 관계 이걸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앞서도 계속 이제 몰 질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 질량이란 말 대신에 분자량이라고만 해도 상관은 없죠. 양론적으로 분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곱한 걸 몰 질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분자량이나 몰 질량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수식이 PV는 nRT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 n이 몰수란 말이야. 이걸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건 질량이고 아래 건 몰 질량인데 그래서 몰수를 질량 나누기 몰 질량으로 표현하는 건 기본이니까요. 자, 이렇다고 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형을 해주냐면 몰 질량하고 부피를 이압
하고 스위치를 해줍니다. 자리를 바꿔주죠. 그러면 그 유명한 수식 PM은 V분의 MRT 보이시죠? 이런 표현으로 바꿉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 윤성 이게 뭐예요? 오, M은 질량이고 V는 부피잖아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밀도라고 하죠. 자, 밀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승호요? 아니 그 뭐야 승호가 아니고 승호요? 승호는 저기 차원과고 가요. 승호야? 밀도 영어로 뭐라고? 어? 밀도 영어로. 좋아요. 한결? 밀도 영어로 뭐라고요? 대단해요. 대단해. 좋아요. 자, 밀도 영어로 dens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영어 단어 공부하겠다라기보다는 이게 줄임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밀도를 뭐로 많이 줄였으냐면 D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여 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수식 PM은 DRT. 완전 중요하겠죠? PM은 DRT.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PM은 DRT니까 PM은 DRT에서 D 곱하기 T는 PM 나누기 R. 요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좋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지금 이제 나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보자. 나그래프. 그럼 이 나그래프에는 Y축이 밀도죠? 얘가 바로 현재 밀도 덴서티 D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수식상에서는 Y축의 도시를 한 거고요. 자, X축은 온도니까 이 수식상에서 이 T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X축인 거죠. 그러면 Y축 변수하고 X축 변수를 곱했어요. 곱한 게 어떤 상수가 나온다? 바로 이 녀석이 무슨 그래프란 얘기예요? 분수함수 혹은 유리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요 둘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도 한 거고요. 됐죠? 이때 하필 뭐가 또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압력 부분하고 상수 부분까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바로 이 부분이 전부 다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래프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라는 얘기냐? 밀도 곱하기 온도 한 게 무슨 정보를 알려준다? 몰 질량 정보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건 어차피 상수고 기역이 됐건 니은이 됐건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 상수는 빼버리고 밀도에다가 온도를 곱해서 분자량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역이라는 조건의 분자량과 니은이라는 조건의 분자량 혹은 몰질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기역 조건에서의 분자량은 그때의 밀도하고 온도를 곱해라. 그럼 기역에 나와 있는 밀도 정보와 온도 정보가 뭐냐? BT죠. 맞습니까? 그러면 B 곱하기 T. 그 다음 니은에서의 분자량 혹은 몰질량은 역시나 그때의 압력하고 온도를 곱해라. 밀도하고 온도를 곱해라. AET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얘 사이에 당연히 무슨 관계가 성립할 것이냐? 바로 동일한 비례상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TT 약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2A분의 B 되겠다. 알겠죠? 이런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됐죠? 그래서 지금 나가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건 거지. 됐죠? 됐죠? 오,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얘기하라고 하는 건 x, y하고 기역, 니은을 매칭하라는 문제거든요. x가 기역인지 니은인지 결정하라고요. 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건 x, y 정보 따로 기역, 니은 정보 따로를 구했을 뿐인데 저 x, y하고 기역, 니은을 어떤 방식으로 매칭시켜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다시 한번 이 그래프의 성격을 활용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지우사. 두 번째, 이 지금은 밀도와 온도가 서로 반비례하죠. 맞나요?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 밀도하고 온도가 곱해서 뭐 일정한 거니까 반비례. 반비례. 윤성아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요 니은의 경우 여기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A일 때 온도가 2T였죠. 그런데 온도하고 밀도가 반비례한다면 온도가 절반 줄어들면 밀도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밀도가 2배가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윤성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기역 조건이 됐건 니은이 조건이 됐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니은의 경우는 ET 조건과 온도 T 조건에 걸려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기가 됐건 밀도 온도 곱한 거 밀도 온도 곱한 게 같아야 된다고 반비례니까. 그러면 온도 ET인 게 온도 T로 줄어들면 밀도는 A에서 2A가 돼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데이터상 B라는 데이터하고 EA라는 데이터 그 대소가 짜잔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역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자량 니은의 분자량의 B가 2A분의 B가 됐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면 B하고 2A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B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럼 이 값이 전체적으로 1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을 비교하면 분자량이 어느 쪽이 더 크다? 기역이 더 크다. 그런데 앞서 X하고 Y의 분자량 비교를 하면 16대 9로서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죠? 그럼 이 말은 X, Y의 관계와 니은 기역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지금의 Y는 누구라는 거예요? 기역이고 X는 니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이가 보시다시피 같은 집합이라면 되십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9분의 16과 여기서 구해놓은 2A분의 B도 같아야겠죠?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A분의 B는 올려서 32 나누기 9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엄청 유명한 문제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완전 중에 알겠죠? 완전 중에. 자, 이 기체 파트의 초반은 사실 이런 문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봤을 땐 무조건 2개 나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2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은근히 수능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잘 보면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B하고 EA의 대소 비교 있죠. 이런 건 사실 그래프 분석상에서 보면 매우 그 성격이 화학 문제스러워요, 산수 문제스러워요. 이런 문제를 푸는 뉘앙스가 매우 산수 문제 풀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묘해서 이상하게 PV나 NRT와 관련된 수능이나 피트 기출 같은 것들의 문제가 그게 만만하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그 테크닉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잘못 빠지면 이거 어떡하지 허둥허둥하다가 시간 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이제 다음 나올 때쯤에 이제 문제집을 만들어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억수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험도 내가 관련해서 문제집을 이만큼 줬죠. 윤성거 다 풀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한겨울 다 풀었어요? 좋아요. 한겨울에는 그때 그 뭐냐면 외출기도 끊고 나와가지고 막 수업도 듣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그 산전기 문제 좀 풀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한겨울.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한겨울. 그래 좋아. 넌 안 풀었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집을 이만큼 드릴 테니 알겠죠? 드릴 테니 꼭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쪽이 이게 그 선생 입장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다분히 다들 문제풀이 자체가 테크닉적이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책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조금 넘어갔다가 저기 8페이지 보시오. 교재 8페이지 보시오. 자, 교재 8페이지 찾았어요? 자, 교재 8페이지 찾았어요? 잘 찾았죠? 거기 보시면 2.4 챕터에 기체 혼합물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야. 찾았습니까? 이때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 관련 문제거든요. 이 달턴의 부분합 법칙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 간단한 건데 바로 이제 기체의 부분합이 그 성분의 몰 분율 요거에 비례한다네. 요 논리가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턴의 부분합 법칙도 사실은 기체 양론 풀 때 문제풀이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6 있죠?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교재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바로 요거 찾았죠? 요거 찾았어요? 요거 또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내가 해설 강의를 올려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6을 풀어보시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설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세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죠? 요거 꼭 해보셔야 돼요. 연습 문제 6.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7. 자, 9페이지 연습 문제 7 찾았어요? 자, 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7. 요거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9페이지 연습 문제 7. 자, 내가 칠판 지우고 필기 정리하는 동안 요 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7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